안녕하세요. 로아네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한번 보고 한 가지 코인에 대해서 깊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좀 롱텀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없다면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숏텀 관점으로밖에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비트코인 5천만 원이 지금 살짝 깨지고 지금 4,900만 원대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블랙록의 코인 시장 입성이 아닌가 싶어요. 블랙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 1월 1일, 1월 1일 이후에 지금 반등을 보여줘서 2천만 원에서 대략 5천만 원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록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블랙록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본사가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대표 CEO는 레리 핑크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보다 운용 자산이 거대한 투자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부호들이 돈을 맡기는 곳입니다. 모든 세계 부호들은 사실상 이 모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블랙록만큼 적합한 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이고 정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를 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가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세이입니다. 세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게 한번 진짜 분석을 해볼 텐데,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물론 지금 당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2024년이 매우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이는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상장된 코인입니다. 이 동시상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코인은 한 가지 거래소를 집중 타겟으로 상장 전략을 펼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먼저 한 곳을 뚫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거래소들까지 상장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먼저 상장한다면은 빗썸에 가서 업비트로 상장돼 있는, 어찌 보면 업비트가 검증해서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비트의 어떤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기반으로 빗썸도 상장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 때는 하나의 거래소를 뚫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 뚫리면은 다른 거래소도 뚫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래소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동시상장이라는 거를 이뤄냈어요. 이 동시상장의 의미가 그래서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그 프로젝트가 전망이 밝은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 거래소의 어떤 이 신뢰, 그리고 거래소의 검증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래서 국내외 유명 거래소들의 검증받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는 15일 이제 업비트나 뭐 요런 코인원, 그다음 코빗 등 거래 지원을 하면서 탄생한, 그러니까 전 세계 거래소에 8월 달에 동시 상장, 그러니까 8월 전에는 세이코인이 거래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이제 막 발걸음을 거래소에 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서클이 세이에 전략적인 투자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기반 USDC를 출시하려는 목적으로 세이에 전략적인 투자를 발표한 거예요. 언제? 네, 한 일주일 전이죠. 11월 15일에.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서클이 USDC 발행사거든요. 그래서 USDC 발행사가 세이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왜? 서클은 세이 기반 USDC를 출시한다. 출시 목적으로 USDC를 출시 목적으로 세이 기반의 출시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서클은 USDC 발행사고 이 세이 기반의 USDC를 출시하기 위해서 세이에 전략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세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서클은 좋은 거죠. 왜냐면은 세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클은 투자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에 투자했기 때문에 좀 세이가 잘 되기를 바랄 거다. 서클은 일단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작년입니다. 작년 4월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합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담궜다고 볼 수 있는 이 투자 결정, 직접적으로 자기의 돈을 서클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발을 담근 거다. 근데 그렇다면은 블랙록은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담글 때 왜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 투자하는 걸까? 블랙록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못해요. 왜냐? 그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럴 어떤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추구하고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야 하는 블랙록 입장에서는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법정 근거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그 코인 직접적인 투자는 지금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서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슬쩍 담궜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작년 4월에. 근데 이 서클이 결과적으로 이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한 지 한 1년하고도 7개월이죠.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1년 6개월 뒤에 서클이 세이에 이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하고 서클이 세이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은 블랙록에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결정에 어느 정도 이 블랙록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왜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블랙록은 서클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 서클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블랙록의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또 서클은 세이에 투자했기 때문에 세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서클은 투자 수익이 높아지고 또 서클이 투자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블랙록의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세이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자기의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야, 이거 CFTC 전 의장을 법률 책임자로 최고 법률 책임자로 영입을 해버립니다. 네, 이 CFTC 이 미국 선물 거래소를 어찌 보면은 관할하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CFTC의 전 의장인 이 분을 최고 법률 책임자로 영입을 고용을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언제냐? 자, 보시면은 올해 6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작년 4월에. 그 뒤로 한 1년 정도 후에 CFTC 전 의장을 서클이 영입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CFTC 의장을 서클이 영입을 했다. 그럼 도대체 왜 CFTC 전 의장을
서클이 영입을 했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적으로 블랙록이 서클에 직접적인 자본을 투자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클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자기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서클을 통해서 CFTC 전 의장을 좀 영입하게끔 그렇게 좀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코인베이스도 서클 지분을 매입합니다. 이게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이 지분 매입 그리고 투자 있지 않습니까? 지분 매입과 투자는 파트너십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어찌 보면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분 매입이나 아니면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 직접적인 자금의 이동이고, 그러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냥 각사 대표가 만나서 악수 한번 하면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불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장은 어떤 하나의 이슈만 던지면은 바로 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코인을 홍보하기도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기사가 쫙 뜨면은 홍보도 되고, 불장에서는 엄청난 이걸 호재로 또 인식을 해서 가격 펌핑까지 줄 수 있다. 근데 파트너십과 어쨌든 지분 매입 그리고 투자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근본적인 어떤 개념이 약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코인베이스도 서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언제요? 2023년 8월 22일 날 USDC의 다음 장을 열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USDC, 세이 이거 말씀드릴 때, 세이 말씀드릴 때가 죄송해요. 여기 서클이 투자할 때 세이 기반 USDC 출시를 목적으로 세이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코인베이스도 서클의 지분을 매입해요. USDC의 다음 장을 열겠다. 서클의 서클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한다고 21일. 요것도 어찌 보면 블랙록이 서클에 들어갔다는 것도 코인베이스를 알 겁니다. 코인베이스도.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블랙록과 같은 어떤 라인을 타기 위해서 이제 2023년 8월, 올해 8월이죠. 3개월 전에 이제 서클에 지분을 매입합니다. 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블랙록이 서클에 발을 담궜고, 또 이 서클은 세이에 투자 중이다 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USD 발행사 서클 2023년 IPO 검토. 야, 역시 블랙록이 죄송합니다.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한 이유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목표라고 봅니다. 서클이 24년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 그래서 기업 공개라는 것은 기업 상장이죠. 결과적으로 서클을 좀 상장시키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4년 예를 들어서 기업 상장에 서클이 성공을 하게 되면 블랙록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겠죠. 상장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클이 잘 될 때 보통 기업들을 상장을 해요. 잘 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클이 만약에 2024년에 실적도 안 좋고 뭐 투자했는데 적자를 보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막 낮아지고 이러면은 기업 공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가 크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적자 나는데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발전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를 나는 거는 이해하겠으나 이 서클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말이죠. 2024년에 기업 공개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블랙록도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서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2024년 IPO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클 새로운 브릿지 USDC 표준 출시.
네이티브 토큰 발행 간편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브릿지를 통해서 USDC를 좀 활성화해보자. 활성화해보려고 좀 노력,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네, 어제. 보시면은,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서클이 USDC,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 확대를 위해서 이 새로운 표준을 도입한 겁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업데이트고 이제 그 네, 업데이트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이 USDC의 어떤 점유율 확대와 조금 사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식 버전에서 공식 버전으로 전환하는 어떤 이런 과정 없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 버전에서 비공식 버전에서 죄송합니다. 공식 버전으로 전환할 때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이제 네이티브 USDC로 바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조금 간편하게 USDC 사용을 좀 간편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업데이트에 집중을 하느냐? 세이 기반 USDC를 출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코스모스 기반 노블에 CCTP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커스티티 브릿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USDC를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에 설명드렸던 이 그 새로운 브릿지, 네, USDC 표준의 도입, 뭐 이런 어떤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이전을 좀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커스티지 브릿지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노블 네트워크에 출시될 예정이고 이 코스모스 생태계,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기반이라는 거는 근데 세이가 또 보시면은 코스모스 기반의 코인입니다. 네, 코스모스 기반의 코인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CCTP라는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하는 것도 그리고 USDC의 이런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어떤 밑작업을 하고 있다. 언제요? 11월에 이런 두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클, 그러니까 코스모스 기반의 코인인 서클 기반의 또 USDC를 발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사전에 밑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는 서클에다가 투자 중이고 서클은 세이에 투자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세이 기반 USDC를 좀 출시할 목적으로 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클은 또 중요한 게 24년 기업 공개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공개를 좀 기업 상장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의 이슈와 뭔가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클은 뭐를 위해서 성공적인 내년에 상장을 위해서 서클이 상장하면 서클도 좋지만은 서클에 투자한 블랙록과 코인베이스도 같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이 기반의 USDC 출시할 세이 기반의 USDC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서클이 수익을 보고 서클이 수익을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투자한 코인베이스와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 수익도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서클은 이 세 연합이 모두 세이의 성공을 좀 바라고 지원하고 기대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네, 다음 또 신비한 또 이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낸스 이슈로 코인 시장이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불안한 분위기가 좀 불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의 CFTC가 28.5억의 달러 벌금을 매겼습니다. CFTC 아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CFTC 현재 CFTC 위원장은 로스틴 베넘이라는 분이고요. 그 전에 잠시만요. 제가 소개드렸던 여기죠. 올해 6월에 서클은 CFTC 전 의장 지금의 의장님은 그분이고
어쨌든 전 의장을 6월에 이미 법률 책임자로 영입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블랙록이 서클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록은 앞서 본 거예요. CFTC가 보시면은 CFTC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CFTC가 소송을 냈잖아요. 바이낸스에 소송을 냈었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이 소송을 끝냈어요. 보통 이 소송은 8개월 만에 일을 해결하고 완료했어요. CFTC는. 근데 보통 이게 최소 1년 갑니다. 소송이란. 미국에서 소송은 이 법률적인 어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이 변호사들도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합의 변호사예요. 합의 변호사. 합의로 주로 해결합니다. 이 소송 문제를. 왜냐면은 이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법에 대해서 이 또 법치주의잖아요. 미국은 법에 대해서 엄청난 확고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8개월 만에 이거를 해결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CFTC의 명성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죠. 왜? 바이낸스 소송에서 8개월 만에 이를 그냥 해결해버렸으니까. 더군다나 28.5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끔 CFTC가 유도를 했죠. 근데 서클은 이거를 알았는지 미리 대비합니다. 미리 그냥 전 의장을 박아버려요. 전 의장을. 예. 대단하죠, 역시. 예. 대단한 자 블랙록. 진짜 투자한 서클에 CFTC 전 의장을 법률 책임자로 그냥 꽂아버리는 클라스. 이거 보고 진짜 저는 블랙록에 대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예.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블랙록. SEC의 이더리움 현물류 ETF 제출 내 비트코인 ETF.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지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또 블랙록에 투자한 그런 자산가들이 세계 부호들이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규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ETF로 우회적으로 일단은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파트너입니까? 바이낸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왜 코인베이스일까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이제 진행한 회사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는 홍콩에서 시작한 거래소입니다. 홍콩에서 시작한 회사고, 어찌 보면 홍콩이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쪽을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 11월 16일 날 발표됐죠. 그리고 코인베이스하고 블랙록은 또 어디에서 손잡았습니까? 같이 지금 서클에 투자 중이죠. 그래서 블랙록한테 너 바이낸스야 코인베이스야 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코인베이스 선택하죠. 왜? 파트너인데. 파트너인데. 더군다나 같이 서클에 또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블랙록은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게 거래소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거래소 시장의 비중을 코인베이스한테 좀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파트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낸스를 좀 미국 시장에서 위축시키고 코인베이스를 좀 키워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나 시장 지배도가 늘어난다고 그럼 가정을 했을 때, 왜냐 블랙록이 밀어주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서클도 좋죠. 왜?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투자자인데 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투자 받는 입장에서 좀 더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편하고, 코인베이스도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두 회사가 서클에 이미 자금이 들어가져 있는데 자금의 여유가 좀 남는다면은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 상장도 앞두고 있잖아요, 서클이. 내년 상장을 또 성공적으로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요. 그러면 좀 밀어주겠죠. 어쨌든 투자해주는 회사, 투자처가 잘 되면은 투자 받는 입장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이 짬짬이를 하고 바이낸스를 지금 때리는 중이다. 자, 어떻게 때립니까?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 결정을 받아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미 법무부가 진짜 와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CEO까지 사임을 시키고 벌금까지 엄청 물리면서 완전 철수로 이끌어냅니다. 대단하죠 진짜. 아 블랙록 세계 최대 아메 카페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 야 창펑자오 물러나고. 야 대단하죠. 그래서 재무부와 법무부는 이제 네, 벌금까지 합의를 받아내고 네, 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국 법무부하고 재무부가 때리고 CFTC 때리고 바이낸스 이렇게 축소하는데 좋을 회사 누굽니까? 서클하고 코인베이스. 예, 서클의 입장에서는 투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예,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자기 입지 넓히니까 좋고. 야, 이런 큰 그림을 블랙록이 그리지 않았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CFTC 바이낸스 전 CCO에도 150만원 달러를 벌금 부과했어요. CCO는 그 법률 책임자거든요. 예, 최고 준법 책임자, 준법 책임자인데 어쨌든 법을 못 지켰다는 거죠. 이 28.5억 달러 그 바이낸스에게 CFTC가 물렸지 않습니까? 그 벌금을. 근데 전 최고 준법 책임자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나가고 없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중도 아닌데 벌금을 부과했어요. 이거 야 CFTC 인정사정 없어요 진짜. 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CFTC가 기업의 준법 책임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엄청 어렵거든요.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처음으로 만약에 뭔가 액션을 했다가 이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이라는 거는 엄청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 리스크가 있는 거를 그냥 와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그것도 지금 현존하는 주법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미 나간 분인데 나간 분한테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야 이거는 진짜 끝까지 그냥 털겠다는 거죠. 바이낸스 너네 법 어긴 거 책임 다 물을게. 개인적인 책임. 와,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CFTC 네, 바이낸스의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전 CCO에까지 벌금을 물린 이 CFTC 전 의장을 서클은 영입을 했고 그 전에 이미 블랙록한테 투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와 합작공하면서 바이낸스였나 죄송합니다. 그 블랙록하고 코인베이스가 짝짝꿍하면서 바이낸스 몰아주고 코인베이스 키워주고 코인베이스도 서클에 지분 들어가고 서클은 세이에게 전략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랙록, 코인베이스, 서클 연합은 바이낸스를 배척하고 그리고 세이를 키우면서 좀 USDC 활성화를 위해서 USDC를 활성화하면서 서클의 힘을 키우면서 내년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어떤 이런 큰 그림을 조금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에 대한 분석은 이것으로 좀 마치겠고요. 그래서 24년 이제 23년 이제 하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새로운 24년이 오는데 저희가 투자를 정말 현명하게 하고 어쨌든 반감기 사이클에 맞춘 이제 비트코인 상승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크게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좀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이, 블랙록과 어쨌든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 합작으로 지금 진행 중인 이 세이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은 마치겠고요. 첫 영상인데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